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증시가 하반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물가지표라든가 고용지표도 사실 전문가조차도 해석의 시각이 엇갈릴 만큼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최근에 그 미국 증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테이퍼링 관련된 우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이 제법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또 워낙 좋았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견고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근데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계속 금리가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에 의해서 가치주들이나 경기민감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지난 일주일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가치주가 비중이 제법 높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요. 나스닥과 경기민감 쪽인 중소형주 이쪽이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교롭게도 국채 금리 자체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고는 있는데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금리나 매크로 쪽을 보지 마시고요. 기업들의 펀더멘탈적인 숫자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적은 역대 최고치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영업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2,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쉽게 흔들리거나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오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결국 테이퍼링보다는 펀더멘탈 쪽, 기업 실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정이 가장 관심이 되는 게 FOMC 회의지 않습니까? 최근에 논란 사항이랑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물가 상승률의 숫자가 나왔죠. 숫자가 예상보다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5%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4.7%였는데 상회했고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3.8%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목표치가 2%니까 뭐 거의 2배. 2배 이상 뭐 이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하락 계속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안정을 찾고 좀 점차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작년 하반기, 올해 연초처럼 막 1%포인트가 굉장히 빠르게 6개월 만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를 좀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비가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하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지난 4월 달에도 그랬고 또 5월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지난번에는 뭐 거의 절반, 뭐 이번에는 약 3분의 1,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차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개솔린 차들이잖아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개솔린 차의 중고차를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신차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여행은 가고 싶고 차는 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또 임금 상승률이 연간 2% 이상은 나오고 있어서 연간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이 3%, 4% 막 이렇게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골디락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FOMC 미팅에서의 6월달 숫자는 아마도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냐라고 볼 때는 저희 판단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2023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상된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클이라는 것은 보통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몇 년이 갈지를 모르는 사이클입니다. 언제 이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냐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고요. 금리가 정말로 고점을 갔었을 때 그때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2023년이 돼야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얼마나 올릴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니까 그때 가서 계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가 지금 회복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성장주만 다 사자 이건 아니고요. 이제는 성장주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데 경기 민감주도 성장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가치주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업종과 돈을 많이 벌어내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돈을 적게 벌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또 골라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치주일 수가 있고요. 돈을 지금 정말 많이 벌고 있는 것은 성장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업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을 봤었을 때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치주로 보는 업종들이 산업재와 소비재, 특히 필수 소비재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비중은 뭐 7대 3이던 6대 4던 그러니까 성장주 7, 가치주 3 또는 성장주 6, 가치주 4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 정도를 구성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업종과 또 종목을 골라내는 것, 즉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는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성장주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보통 고 PER, 고 PBR 이런 걸 얘기를 하죠. PER이 높다, 뭐 30배, 뭐 50배.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지금 나스닥의 PER이 30배가 넘거든요. 네네. 3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S&P로 보면은 21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높은 PER이라는 거죠. 또 PBR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S&P가 한 4배 정도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배가 넘죠. 정확하게 보니까 6배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PER이나 PBR이 높은 것을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0년대하고는 다른 모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PER과 PBR을 보는 게 아니라 ROE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냐 하는 부분인데 99년, 2000년도에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벌리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많이 하는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익이 많이 따라오지를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이런 높은 PER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ROE가 가장 높습니다. 자그마치 40%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돈은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이 줄어들면은 얘네들은 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높은 ROE를 창출해내고 있어서 이럴 때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데요. 이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보통 미국 증시와 같이 갈 때가 있고요. 또 미국 증시와 같이 안 갈 때가 있는데 같이 안 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런 거죠.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상승을 한다면 네. 한국 증시는 보통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구간 동안에 좋냐면 짧게는 뭐 1년 반 길게는 2년 반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증시가 바닥을 잡았던 게 작년 3월이고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면 2달, 뭐 많이 가면 거의 1년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이고요. 결국 그런데 만약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또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가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시장이 어떤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한 국가이고 경기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M2와 시가총액 또는 이익 증가율과 PER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미국이 아무리 빨라야 내년,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후년으로 보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최대한 늦게 올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 탑5 안에 들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의 어떤 mercy? 미 연준이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에 당연히 먼저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아마 지켜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금리 올리는 시기는 2023년이 돼야 되니까 그 전에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 말부터 한국 증시의 낙관론 얘기하면서 상반기 중에 코스피지수가 4,100 갈 거다 이렇게 제시했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연내에 4,100 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 최소한 연말까지 한 3,600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 3월 말까지 정말 많이 간다면 4,000은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그때 지수가 3,600이던 4,000이던 4,200이던 상관없이 일정 부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에 접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